안녕하세요, 머랭입니다. 구독자분들은 머랭하면이 왜 저기 앉아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사실 제주도 렌트카 최저가 가격 비교 사이트 도라로팡 제주페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멘트 이거 광고비 받아야 되는... 네, 아무튼 이 채널에서도 이제 제주 관련 컨텐츠를 업로드 할 거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나저나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바로 이제 한창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좀 시원한 기운에 제주의 폭포 3곳을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주의 폭포 3곳을 직접 다녀와보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녀온 곳은 천지연 폭포입니다. 지금 오늘 굉장히 날이 더운 날인데요, 맞죠? 구름 한 점 있네요. 구름 한 점... 아이고 신호 신호 단속 장비가 있는데 어길 뻔했어요. 저 친구는 이미 이상한 데 있네요. 저 친구는 지금 벌써 한 20장 찍혀가지고 한 400만원 내야 됩니다. 후진한다. 실제로 우리 박으면은 범퍼가 공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진 않았네요. 아무튼 열심히 가볼게요. 그래서 천지연 폭포 같은 경우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입장료가 2,000원 정도 있는데 도민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 가지고 오면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료입니다. 그래도 막 안 덥다 아닌가? 역시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주변으로 식당들도 되게 많고 기념품 같은 거 기프트샵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측 끝으로 오면 매표소가 있습니다. 제주 안심코드. 이거는요, 고민, 무료 입장이시고요. 들어가시면서 검토소에서 확인합니다. 네. 어린이. 와, 천지연.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와보다. 들어가는 길. 와우. 멋있다 여기. 물줄기가 굉장히 시원하네. 폭포까지 480m네요. 컴퓨터가 이렇게 들어와서 조금 걷다 보면 있습니다. 찍었어요? 네. 그 솔직히 한 480m라 그래가지고 가는 길이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늘도 있고 뒤에 그냥 떼약볕만 계속 있었으면 진짜 걷는 길이 되게 덥고 힘들었을 텐데 나무 그늘이 있어가지고 진짜 되게 시원해요 지금. 보면 무슨 그림들이 있네. 걸어서 가고 있는데 저 디젤에다가 사진들을 걸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사진 되게 멋있다는데. 근데 확실히 폭포에 왔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옆에 보면 이렇게 물줄기가 흐르는 소리가 엄청 많이 들려요. 보시면 그렇게 물줄기들이 계속 흐르고 있어가지고 물소리를 들으면서 갈 수 있어서 내가 지금 폭포 관광을 왔구나 이거를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가고 있는데 지금 천지연 폭포에 다 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셀카를 찍고 그러고 있네요. 지금 멀리서 보이는데도 물줄기가 굉장한 게 보여져요. 멋있다. 진짜 멋있다. 물줄기가 더 강해진 듯 예전보다.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한 10분 내외로 걸린 것 같고요. 어려운 길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완전 평지라 가지고 보면서 힘들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저는 폭포 관광지에 대해서 옛날 관광지다라는 느낌,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간만에 이렇게 촬영차 와서 봐보니까 진짜 들릴만하다, 좋다. 선입견을 좀 깨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이렇게 길이 완전 평평하게 잘 되어 있고 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산책하기 좋은. 아무튼 이렇게 컴퓨터까지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그늘 의자에 앉아서 쉬다가 가셔도 좋겠네요. 아무튼 천지연 좋다, 추천. 네, 이렇게 천지연 폭포를 다녀왔고요. 저희가 다녀온 3곳 중 가장 오가는 길이 쉬운, 난이도 최저의 폭포였고요. 그리고 여름이었지만 오가는 길에 난데림이 있어서 더운 기운은 하나도 없이 오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폭포가 웅장하고 멋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폭포를 바로 옆쪽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은 폭포와 거리가 있는 곳에서 폭포의 절경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정도가 천지연 폭포의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다녀온 폭포는 바로 정방폭포입니다. 정방폭포로 왔습니다. 정방폭포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요. 주차할 곳은 걱정 없이 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천지연만큼 뭐 편의시설이나 기념품 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게 조금 있긴 있네요. 폭포 가는 길 계단이 130개, 계단 개수까지 알려주네요, 친절하게. 우와, 여기서 봐도 멋있다. 안 내려가도 여러분 안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봐도 멋있잖아요. 봐봐요. 그래서 여기서 봐도 멋있네. 정방 내려가는 길에 표 받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표 멋있다. 가는 길에도 그냥 풍경 자체가 되게 멋있는데? 절벽 풍경. 아무튼 폭포까지는 계속 내리막, 풀이 우거진 길이 중간에 있네요.
와우, 얘 물튀네. 얘 물이 많이 튀네요. 생각보다 금방 내려왔어요. 와우, 정방폭포 멋있다. 오, 진짜 멋있다 여기도. 물줄기는 천지연과 되게 비슷하긴 한데 폭포를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네요. 되게 멋있네. 난 진짜 폭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었는데 반성을 해야 되겠네. 오, 진짜 멋있다. 와, 오늘 멋있다 진짜. 올만하네. 어? 이게 천지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남녀노소 누가 오기에도 편한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는 돌도 미끄러울 때도 있고 그래서 돌길이 너무 위험해가지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또 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폭포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는 뷰도 진짜 멋있네요. 꽤 높은 곳에서 떨어지네 폭포가. 와우. 이제 올라가 볼게요. 계단 130개를 올라가야 됩니다. 와우, 계단 시작.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 이런 음악 나오냐? 아오니 음악 나오네. 어? 아, 진짜? 아, 미안. 미안. 나이스 웨더. 아니, 생각보다 금방 올라오네. 진짜 금방 올라와요. 나가는 곳 나오면 이렇게 당 떨어졌을까봐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습니다. 편의점도 있고요. 예, 이렇게 정방폭포를 다녀왔고요. 뭐랄까, 정방폭포는 계단을 130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되지만 그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계단을 다 내려가서 폭포까지의 길이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돌길도 아니고 그냥 돌이에요, 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힘들다. 하지만 이곳의 장점은 저희가 갔다 왔던 세 곳의 모든 폭포 중 가장 폭포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폭포가 아니었나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폭포는 바로 천재연 폭포입니다. 제가 천재연 폭포를 왜 마지막에 소개할까요? 저희가 소개해드릴 세 곳의 폭포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한마디로 힘든 폭포라는 얘기지요. 과연 힘든 만큼 볼만한 가치가 있는지 제가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주차장이 꽤 넓어요. 여기도 유명한 관광지답게. 이게 힘들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걱정이 앞섰는데, 관람료도 있긴 한데 저희는 도민이라서 아마 무료일 겁니다. 왕복 3-4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폭포까지는 가깝네. 200m. 두 번째 폭포까지 500, 세 번째는 1000m, 1km. 신분증을 보여주면 무료인 것 같습니다. 나무들 우거져 있어가지고 그늘이네. 햇살이 뜨겁다든가 더운 느낌은 안 들어요. 저 안에 물이 보이네. 여기서 갈림길이 나오네. 1폭포부터 가볼 건데, 많은 비가 내릴 때만 폭포가 된다고 하네요. 오늘 그건 폭포는 없을 듯. 1폭포는 좀 가파른 계단. 물 색깔 진짜 예쁘다. 맞죠? 물 색깔이 되게 멋있잖아요. 지금 폭포가 안 흘러가지고 뭔가 볼 게 없을 것 같았는데, 폭포가 안 흘러니까 약간 반영이 보여가지고 멋있네. 물 색깔이 오물 진짜 무슨 청색이 나네. 물 색깔이 최근에 비가 막 많이 온 적이 없어가지고 막 흐르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태. 아무튼 1폭포는 이랬고요. 2폭포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돌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이 폭포는 여기서 270m. 근데 이 폭포도 가는 길이 마찬가지로 이런 난데림으로 우거져 있어가지고 뭐 햇볕을 강하게 맞으면서 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늘이에요, 그늘. 오, 뭐야, 가는 길에 폭포의 윗부분 같은 부분이 보이네요. 물이 막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보니까 이 폭포의 윗부분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폭포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멋있다. 와, 진짜 난데림이네요, 완전. 가다 보면 이렇게 또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좀 꽤 내려가야 되네. 이 폭포 보이네요. 점점 폭포를 그렇게 막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와우, 멋있다. 오, 이거 1폭포에 물이 많이 없는데도 물 많이 내리네. 아무튼 제2 폭포도 뭐 솔직히 내려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가지고, 근데 올라가려고 보니까 또 힘들어 보이네. 일단 오는 길 자체에서도 폭포의 윗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폭포가 굉장히 생각보다 세차요. 아무튼 오락내리락 하긴 해야 되네요. 이제 3폭포는 제일 먼데 어떡하죠? 배고파. 힘들어. 이 폭포 올라오는 길 힘드네요. 이제 3폭포 가봐야 합니다. 시작부터 가파른 계단길. 왜 천재연이 제일 난이도가 높다는지 알겠네요. 오, 저기 다리 있다. 다리의 옆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 있네요. 저기 선녀다리라는 다리랍니다. 선녀의 모습이 보이네요. 오, 선녀교 굉장히 가파른데? 여기 선녀교 가운데서 보는 뷰도 궁금하니까 한번 그래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난데림이 잘 보이네. 난데림. 왼쪽으로도 마찬가지로 난데림이 잘 보이고. 땀에 눈이 너무 들어가. 아니지, 눈에 땀이 너무 들어가. 선녀다리는 그늘이 하나도 없어서 덥습니다. 참고하시길. 배고파. 배고파서 더 힘들다.
일단 초반엔 그렇게 경사가 심하지 않은 평탄한 길이 이어지네요. 이제 가파라지네요. 오, 가파른데? 올라올 때가 벌써부터 걱정되네요. 뭐 그래도 길이 경사가 있고 계단이 있지만 정비는 되게 잘 돼 있어요. 천천히 움직이면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꽤 많이 내려가긴 해야 되네. 이렇게 힘들게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 제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건가? 뭔가 애매하고 어정쩡한 곳에서 봐야 되네요. 제 산폭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폭포는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폭포의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 애매하네요. 산폭포 굉장한 기대감을 안고 산폭포까지 내려왔는데 멋있긴 하지만 오가는 길의 힘듦에 비해서는 뭔가 조금은 아쉬운데요. 네, 이렇게 천지연 폭포를 다녀왔습니다. 일단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 산폭포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만큼 멋진 절경을 볼 수 있다면 그 힘든 길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내려갔는데 폭포의 크기도 조금 애매하고 또 폭포를 볼 수 있는 위치도 좀 애매해요. 약간 사이드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걸려요. 그런 걸 봤을 때 제 산폭포가 힘듦에 비해서 그 경과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제 1폭포의 연못의 색깔이 정말 예뻤기 때문에 굳이 폭포가 아니더라도 그 연못과 그 절벽 그걸 보는 것 자체로도 되게 멋있었고, 그리고 제 2폭포를 가는 길에 폭포를 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폭포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 지인이 나 천지연 폭포 가려고 내일 이러면은 천지연 폭포 제 1폭포 2폭포까지만 갔다 와도 괜춘 이렇게 좀 속닥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디가 다 낫다라고 하기보다는 각자의 장단점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가는 길이 편해야 한다면 천지연폭포, 폭포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싶다면 정방폭포, 자기가 체력이 좋고 잘 걸을 수 있고 그리고 색다른 모습의 폭포를 보고 싶다면 천지연폭포.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다음 달에는 제주페이 가이드 9월호 어떤 주제가 뽑힐지 아직 모르는데요, 그때 뽑힌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직접 다녀와보고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머랭이었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다면 이 제주페이 가이드 채널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 제주페이 가이드 서비스 자체도 많이 이용해주시고요. 이 제주페이 가이드 서비스는 이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적어드리니까요, 그걸 타고 한번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주의 대표적인 폭포 3곳 소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